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주식TV 봉선생 이강민입니다. 자, 2019년 4월 18일 정석투자, 정석투자 2019-0418 4월 18일이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락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급락 마감했죠. 자, 한번 보실까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은 방금 전에 보셨고요. 급락 마감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장을 지수를 상승시킬 만한 그런 요인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 모습이에요. 특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장 초반에 역시 조금 반등하려는 흐름을 보인 이후에 그냥 계속해서 쭉 빠졌습니다. 초반에 반등 시도가 있긴 했는데요. 흐름을 바꿀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었었어요. 어쨌든 그동안 반등한 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이다. 조정이든 하락이든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하락한 건 그 정상적인 그냥 하락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은 그 정도로 보면 되는 그런 흐름이고요. 추가 하락에 대해서는 역시 결국은 해외 증시가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오늘 쭉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흐름들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코스닥에 비해서 코스피에 비해서 더 약했던 모습인데요. 특별히 브레이크를 걸어줄 만한 그런 요소가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하락하면서 흐름이 매우 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업종이나 종목들의 흐름이 약했죠. 대형주가 특히 크게 빠지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긴 모습입니다. 코스피를 기준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쭉 관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등락의 원인을 보면은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수급이 좋지 않았습니다. 개인만 매수한 모습이었고요. 외국인 기관이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매도가 컸죠. 그래서 당연히 힘을 못 쓰는 모습이고요. 역시 파생에서 또 선물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죠. 그런 영향이 컸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대 업종이 좋지 못했었는데요. 자동차 정도만 상승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전기전자가 약했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할 수 없었던 그런 흐름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실까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하락했죠. 분봉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장 초반에 반등을 약간 반등 출발했는데 그 이후로 쭉 빠졌어요. 그냥 쭉 빠진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모습입니다. 자, 업종을 한번 보실까요?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다 약했죠. 코스피,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코스닥은 대형주가 특히 크게 빠졌죠. 그러면서 지수가 크게 빠졌고요. 업종도 거의 다 빨간색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자, 운송장비, 자동차 정도만 상승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은 현대차, 그리고 또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이 조금 반등했고요. 거의 자동차 빼놓고는 다 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다 약했던 그런 흐름이고요. 어쨌든 장 초반의 흐름이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대형주가 워낙 약했기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전기전자죠. 삼성전자 하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보시면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약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질 않았었어요. 전반적으로 다 약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급을 보시면은 오늘 굉장히 좋지 않았죠.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다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선물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자, 이게 차트를 보시면은 장중 한때 7273계약까지 매도를 했었죠. 그러다가 조금 회복이 됐는데요. 장 막판에 조금 매도했던 것들을 조금 이제 청산하는 그런 흐름은 나왔는데, 어쨌든 흐름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할 만한 그런 요인은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해외 증시가 좋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미국 선물이 보합권까지 올라왔죠. 그런데 한때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장중에 흐름 자체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엄청나게 정도는 아닌데요. 0.3% 정도까지 빠졌으니까 장중에는 큰 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좋지 않았었고요. 중국 시장도 좋지 않았었죠. 중국 시장도 역시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증시가 크게 이렇게 상승할 만한 그런 흐름은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해외 증시의 흐름이 중요한데요. 미국이 어제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도 있고요. 이게 이제 차트상으로는 약간 불안한 흐름이에요. 그리고 중국 시장이 오늘 좀 조정을 받는 흐름 여전히 강하죠. 그에 비해서 한국 시장은 상당히 약하죠. 굉장히 약한 그런 흐름이고요. 역시 한국 시장은 해외 증시에 비해서 현재 약하다 그런 것들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등락의 원인은 역시 수급과
그리고 해외 증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의 흐름 역시 해외 증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특이사항을 본다고 하면은 역시 코스피 운수창고 업종이 강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 항공주들이 뭐 이슈로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런 영향이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은 현대차를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인데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최근에 그 중국 그 전기차 쪽에 어떤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동차가 조금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보시면은 지수가 반등할 때 같이 움직인 거예요. 지수 저점의 이후에부터 반등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지수 반등을 이용한 반등 정도고요. 그리고 낙폭이 워낙 과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뭐 자율적으로 반등이 나올 만합니다. 큰 의미가 있는 반등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겠습니까? 그런 흐름 자체는 어렵거든요. 자, 한번 보실까요? 현대차 실적 보시면은 뭐 매출이야 늘어나지만은 영업이익이나 이런 쪽에서 과거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런 것들이 좋지 않게 되다 보니까 향후에 어떤 뭐 이런 흐름들이 개선되면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서 기저효과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만은 정말 제대로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까지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마니커인데요. 마니커는 오늘 급등 나왔어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는데요. 최근에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국 쪽에서 엄청나게 그 흐름이 나왔었죠. 그래서 사실 뭐 그쪽에 고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돼지 관련한 질병이 나오다 보니까 닭고기들이 좀 수혜를 입는 흐름도 있고요. 그리고 닭고기주들은 여름을 앞두고 원래 움직임이 나와요. 자, 이전에도 뭐 이런 흐름들이 나왔었지만 원래 닭고기주들은 여름이 성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에 움직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건 정상적인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 하셨다가 그 매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흐름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가면은 끌고 가서 뭐 위에서 매도하면 되겠죠. 그리고 조정받는 흐름이 나오면 매도하고 아래에서 다시 접근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단기 접근하시면은 뭐 무난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단기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 정도만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지수가 오늘 꺾이는 흐름이 나왔어요. 차트상으로는 확 꺾이면서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해외 증시가 결국은 결정을 할 겁니다. 해외 증시가 여기서 다시 또 급등을 해주면은 반등을 시도를 하겠죠. 그런데 그런 흐름이 아니면은 한국 시장은 이제 좀 최소한 단기 고점은 찍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쭉 빠지다 보면은 추세적으로 중기 고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종목은 시장에서 잘 움직이는 종목 정도로 적당히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지수는 해외 증시와 참고해서 여러 가지를 조금 더 관찰을 해야 될 그런 흐름입니다. 여기에서 뭐 확실하게 확언을 할 수는 없겠죠. 여기에서 무조건 꺾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단언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흐름인데요. 어쨌든 흐름 자체는 조금 이제 좋지 않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단기에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어려운 흐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잘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정석투자 2019년 4월 18일.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